예, 군산 삼성거구 조동영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졸리실 텐데 아무튼 최대한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도내 택시가 총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택시가 여기 자료 보니까 8,600대 정도. 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존경하는 그 김명지 의원님이 그 카카오 택시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예. 이거에 대한 뭐 대책이 좀 우리 도 차원에서 준비된 게 있나요? 아니, 그냥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하고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시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 호출 앱에 대한 뭐 기능 고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딱히 이렇게 검토하거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 10월 정도부터는 카카오택시에서 1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받고 카카오택시 이용료를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사업주들한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신청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8,600대일 경우에 월 8억 6천, 연간 약 100억에 달하는 비용이 택시업계 사장님들과 택시 기사분들이죠. 기사분들이 플랫폼 대기업인 카카오한테, 카카오택시한테 우리 지역의 돈이 유출되는 거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단순히 각 개별 택시 회사에서 운영하는 콜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좁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100억이라고 하는 개인 택시 저소득 사업자들이 부과해야 될 부담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기업의 횡포라고 그냥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방안도 모색해서 대기업 진출에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찾되 우리도 내에서 우리 도가 그렇게 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기업 플랫폼 기업에게 100억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따로 보고를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전라북도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고 피곤하고 곤궁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사님과 함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안을 마련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작년에 시행을 했었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져서.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의뢰에 들어온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 전주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예. 2건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 건수입니다. 예. 혹시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아마 이제 당초에 계획했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가 시군에서 저기 신청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아마 그 공동주택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아마 대상을 조금 제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신청 건수가 좀 적어서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아서 그 기술 자문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당시에 제 기억에도 너무 많을까봐 염려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그걸 염려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건 우리 지사님이 칭찬받을 일이다. 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뭔가 가격을 과부가시키는 어떤 사업주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시켜주는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두 가지를 해주셔라. 하나는 기간과 시간을 너무 그 길게 잡아서 하지 마시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단축해서 뭔가를 이렇게 제한하지 마시고 풀어서 하시고, 또 하나는 이 내용 자체를 모르는 공동주택 그 입주자 대표회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홍보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된다 했는데 그것도 이게 너무 많으면 걱정입니다 이러면서 홍보비 자체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산을요. 그러니까 결국 하신 것이 시군 그 담당 그 공동주택 관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라고 하는 소극적 홍보 이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왕 만들어진 거고 이게 실제 아파트 기능보강 관련 사업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이 다 합니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1년의 건수로만 보면 수천 건이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과부가시키는 실제 사업비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홍보 예산을 세워서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마 그 소규모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 협회 쪽으로 조금 아마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관리사 협회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하나만 더 주문하면 이게 신청 대상이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신청 절차가 그 입주자 대표 회의 말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커넥트한 상태에서 일반 입주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커넥트된 걸 일반 입주자 입장에서 과반수 동의 얻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도 낮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혜수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선물로 여쭤봐요. 지금 고군산군도에서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들어간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국장님 이건 잘 파악하고 네, 그 새만금 개발청하고 군산시하고 같이 하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이제 그동안 새만금 사업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개인의 재산권이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12년 동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새만금 사업 지역에서 재척하고 군산시에서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새롭게 개발 수요와 관광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게 새만금청과 군산시가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고군산군도가 실제 서해안 관광의 매우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도도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 용도 지역을 늘렸을 때 난개발이 또 하나 예상되는 게 있고 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병합돼야 되는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환경과 용도 지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풀어줄 건 확실하게 풀어줘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 뒤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본 의원이 주거건축 통합추진단 요청을 했었잖아요. 네. 뭐 존경하는 우리 한한수 의원님도 주거복지센터 요청을 하셨었고 이게 사실 제가 엊그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돼서 총 7차례의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5분 발언이나 도정 질문을 통해서 요청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는 7차례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통이거나 또는 우리 국이 그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못했거나 합리적 설득을 기획조정실이나 도지사님한테 합리적 설득을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솔직하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통합 추진단을 설치를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주거복지센터라든가 건축안전센터, 공공지원센터 이 세 개의 센터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인건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받고 주거복지센터나 공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인건비 승인을 또 이 중앙부처에서 받는데 시간이라든가 어려움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일단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하다가 통합추진지원단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어떤 통합센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좀 검토를 전에는 이제 추진단을 먼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커서 지금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그러니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거복지센터, 공공건축센터, 건축안전센터, 도시재생센터 이렇게 각각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만약에 하셔서 네. 이걸 다시 통합하려면 뽑아놓은 사람들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이걸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행정력 낭비가 돼요.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통합추진단을 만드셔서 처음에는 통합추진단을 크고 완벽하게 만들지 마시고 작고 슬림하게 만드신 다음에 전략적으로 그걸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오히려 행정 효율과 예산 효율성에서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미 상위법에서 반드시 설치하라고 하는 제시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차일피일 미뤄서 5년, 10년 미룰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네.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 네. 지금 이제 그 개발공사에서 그렇죠.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합추진지원단 내로 가지고 올 경우에 그 인원까지도 이 기존 인건비에 대한 승인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국장님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빼고 일단 네. 해놨으니까 네. 나머지도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앞으로 개별 설치해 놓으면 네. 다시 통합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또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 도시재생센터는 일단 좀 빼놓고 네. 세 개의 통합추진단을 우선 좀 작고 슬림하게 만들면서 이걸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뭐 결론 낼 일은 아니지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네, 부탁을 그렇게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산 양양 신규 항공노선 문제에 대해서 네.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일단 항공기가 진에어나 제주항공사하고 협의한 바 항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신설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군산과 강원 간 양양 노선, 항공 노선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기본적인 연구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도차원의 어떤 조사가 따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신규 항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지금 어쨌든 이게 이제 노선에 대한 그 노선을 새로 신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의 참여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예,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없고, 이제 업체에서 일단은 판단을 저희가 좀 받아서 의원님께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도 이게 지금은 상황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전북에서 강원도나 이쪽으로 가는데 어떤 육상교통이나 뭐 철도나 이런 걸 통해서 가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수요는 좀 있을 것이다. 저희들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노선, 양양 노선을 만든다는 것은 전북과 충남 서해안권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걸로 보고, 강원도와 충북권, 경기도 우회 동북권 쪽에서 북부 동북권에서 상당히 이용 가능성이 있는, 전 폭이 상당히 넓은 항공노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수요조사나 기본연구는 저희 도가 해놓고 항공사와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해나가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항공 수요가 수축된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면 뭐 CR이나 먹히겠어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기본조사를 해놓고 수요조사 해놓은 다음에 협상을 해서 실제 우리가 데이터 조사를 해보니 이렇더라. 또 우리도 실제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적더라, 많더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꼭 좀 하반기에라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